여러분, 노후 준비라는 말 들으면 어떠세요?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좀 막막하다. 이런 생각 먼저 드시죠? 괜찮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그 막막함을 좀 걷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든든한 노후를 직접 그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밤에 잠 안 올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고민일 거예요. 아니, 요즘 같은 세상에 이자도 얼마 안 주는데 은행 예금 하나만 믿고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? 하는 그 생각 말이죠. 오늘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맞아요. 저희 부모님 세대? 아니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. 은행에다 꼬박꼬박 돈 넣어두는 게 최고다?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? 이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. 괜히 위험하게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게 미덕인 시절이 분명 있었죠. 그런데요, 세상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옛날에는 은행 이자가 막 6%, 8% 이랬어요.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던 그런 시절이었죠. 근데 지금은요? 잘 받아야 3%대?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.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똑같은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고 쳐보자고요. 예전에는 한 달에 이자가 5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. 웬만한 집 월세 정도는 아니더라도 든든한 생활비가 됐죠. 그런데 지금은요, 세금 다 떼고 나면 25만 원 받기도 빠듯합니다. 이건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수준이 된 거죠. 자,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. 올해 딱 예순이 되신 이 선생님 이야기인데요. 이분도 처음엔 딱 이렇게 생각하셨대요. 퇴직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생활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. 이 선생님이 수십 년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손에 쥐신 퇴직금이 바로 2억 원이었습니다.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 당연히 이 정도 목돈이면 이자만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기대를 하셨던 거죠.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돈 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에다가 또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이 병원 갈 일도 잦아지고요. 또 다 키웠다 생각했는데 자식들한테 이래저래 손 벌릴 일이 생기더랍니다. 지출이 끊이질 않는 거죠.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. 한 달에 이자로 들어오는 돈은 쥐꼬리만 한데 나가는 돈은 훨씬 크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? 원금을 야금야금 깨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이 선생님 말씀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대요. 내 평생이 담긴 소중한 돈이 눈앞에서 그냥 녹아내리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으니까요.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이제 은행 예금은요, 우리 돈을 막 불려주는 힘센 엔진이 아니에요. 그냥 내 돈을 도둑맞지 않게, 잃어버리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관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. 이 역할 구분을 확실히 하는 것. 여기서부터 새로운 노후 설계가 시작되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은행도 안 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, 이런 생각이 드시죠? 당연합니다.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주식 고수가 되거나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? 그래서 오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, 예금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는 비상금으로만 쓴다. 둘째, 내 돈의 일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놓는다. 그리고 셋째, 아주 작더라도 괜찮으니 매달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든다.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딱 맞출 때 우리 노후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. 그럼 안정형 자산이니 소득 흐름이니 이게 도대체 뭘까요?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한 채권형 펀드 같은 게 안정형 자산이 될 수 있고요. 또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만 모아놓은 배당 ETF 같은 것도 있죠. 그리고 소득 흐름은 더 쉬워요. 우리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, 개인적으로 부어놓은 연금, 아니면 아주 작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것들.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한 돈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이제 우리는 은행에서 금리 얼마 드립니다 하고 정해주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. 내 돈이 지금 어디로,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내가 직접 정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내 노후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.
오늘 제가 드린 말씀, 이 표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. 옛날에는 은행 예금을 수익 내려고 넣었고 높은 금리만 믿고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죠.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. 은행 예금은 그저 보관하는 곳이고요. 진짜 내 노후의 안전은 내가 직접 세운 체계적인 계획에서 나온다는 것,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노후를 진짜로 지켜주는 건 이제 은행 금리가 아닙니다. 바로 나 스스로 내 상황에 맞게 세운 든든한 계획이라는 사실. 이 계획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. 내 소중한 노후 자금, 지금 그냥 은행이라는 연못에 가만히 고여 있습니까? 아니면 내가 원하는 미래라는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.